저는 최근에 페이스북에 가끔 글을 올리면서 다른 분들이 페이스북으로 올린 글들을 자주 읽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거의 매일 들어가서 보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예컨대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이고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하셨던 분, 이 김종혁, 박상수 두 분의 글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또 배우게도 됩니다. 박상수 이분은 법률가고 김종혁 씨는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이니까 보는 관점이 직업 정치인과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두 사람의 글에서는 팩트에 충실하면서 상당히 독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틀 전에선 박상수 변호사의 법이란 제목의 이 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좀 설명도 곁드리겠습니다. 나는 인문학에서 시작해 뒤늦게 법을 배웠다. 인문학은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었다. 법학은 이에 비해 일단 정해놓은 용어의 정의를 암기하는 학문이었다. 예컨대 계약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학문을 배우다가 계약의 요건을 달달 외워서 시험을 봐야 하는 법학을 배우니 뭔가 학문 같지도 않았다. 법대에 와서 가장 황당하게 느꼈던 것 중 하나가 고작 외워서 시험 잘 보고 점수 잘 나오는 것으로 자기들끼리 천재니 뭐니 하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내가 생각하는 문과의 천재는 하나의 사상과 세계관을 만들어내거나 개념의 의미를 밝혀내는 사람이다. 예컨대 나는 파놉티콘 건축 양식에서 근대 사회의 원리를 찾아내는 푸코가 사법시험 수석 합격이나 삼시 패스보다 천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영 법학에 흥미가 생기지 않았다. 흥미를 가지고 싶어서 이리저리 다양한 전공 수업을 듣고 관련된 이런저런 서적들을 하루 종일 보곤 했다. 서울법대에는 법학도서관이 따로 있었다. 거기서 학교 공식 학술지인 서울대 법학부터 시작해 온갖 논문집을 하루 종일 읽기도 했다. 사법시험 합격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공부였다. 결과적으로 수험 법학에 매진하던 친구들처럼 시험에 붙지 못했고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가 되었다. 변호사가 되고는 법학의 실용성에 매료되며 실무 법학의 맛에 푹 빠졌다. 회사에서도 하나의 주제가 주어지면 깊게 파고들어 답을 도출해내고 그를 기반으로 경영진들을 설득해 갔다. 가끔 경영진들이 나의 답을 의심하여 아래층에 있던 대형 로펌 대표를 호출하면 그 대표가 나의 답을 보고 저도 박 변호사와 생각이 같다라고 말해주기도 했다. 법이 바꾸는 현실과 세상, 그리고 내가 그것을 쓰고 있다는 것이 나를 신나게 했다. 그러다가 법의 어두운 면들을 접하기 시작했다. 분명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법들이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을 죽이는 것을 목도했다. 국회의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법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빼앗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는 것들을 알기 시작했다. 무서웠다. 양날의 검과 같은 법조문을 조금 가져 놓을 수 있게 되었다고 우쭐했던 나의 모습이 부끄러웠다. 오늘 아침 경인교대 수업에서 돌아가신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눈에 눈물이 맺혔다. 몇몇 선생님들도 함께 눈시울 붉히셨다. 오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2022년 금수완박 입법, 2020년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처럼 우리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꿀 법이다. 민주당은 이런 법 개정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한다. 하나의 문제 해결만을 주장하며 그 법의 사이드 이펙트, 즉 부작용입니다. 사이드 이펙트를 고려하지 않는다. 선동꾼들은 마구 선동을 하며 그 법이 바뀔 때 벌어질 복합적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는다. 정말 법을 쉽게 안다. 덕분에 민주당이 집권하고 다수당이 될 때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 나는 정치판에 들어와서 법이란 것이 얼마나 얼레벌레 통과되며 입법기관들이 법에 대해 얼마나 숙고하지 않는지, 정치인도 기자들도 사람들의 자리 변화에 더 관심이 있을 뿐 법에 대해서는 막상 놀랍도록 관심이 없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느끼고 있다. 같은 기자로서 이 지적에 적극 동감합니다. 정치인도 기자들도 사람들의 자리 변화에 더 관심이 있을 뿐 법에 대해서는 막상 놀랍도록 관심이 없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느끼고 있다. 어느 장관에 누가 임명될 것이라든지 되었다든지 하는 것이 머리 기사로 실리는데 막상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나쁜 방향으로도 바꿀 수 있는 법에 대해서는 보도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겉돈다는 거죠. 국민들이라도 깨어 있으면 알고 있어야 하는데 몇몇 선정적 사건들에 대한 소모적 논쟁에 빠지느라 그런 중요한 것들에 대한 논의조차 소홀히 지나간다. 아까 창동역에서 당원 가입을 할 때 자통당 당원들이, 자유통일당입니다. 자통당 당원들이 당원 가입을 하는 우리 부스에 배신자 한동훈이라는 소리를 질러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검찰이 사라지든 상법 개정이 되든 윤석열과 김건희가 중요해 보였다. 그들 머리에는 왕과 왕비인 윤석열과 김건희를 배신한 한동훈을 단죄하는 것이 중요해 보였다. 언더 73 현장 방송 말미에 보수가 이토록 분열되어서 검찰이 사라지는데 한마디도 못하게 되었음을 목청을 키워 말하였다. 자통당 부수도 조용했다. 순윤 무리들을 비판하면은 윤석열 지지자들이겠죠. 순윤 무리들을 비판하면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좋아한다는 자들이 윤석열 지지자 무리들을 옹호하며 가끔 내게 와서 민주당 폭주에 침묵하냐며 비아냥거린다. 2022년부터 금수완박을 막는 일에 나섰던 나의 이야기 관련 자료를 들이대면 답변 하나 못하고 도망친다. 왜 정치를 무슨 스포츠 응원하듯 관람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뿌리부터 송두리째 바꾸는 바로 법이다. 나는 이제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이 무섭고 두렵다. 이 법률가 출신의 정치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제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이 무섭고 두렵다. 지금 이 법률가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면이 있습니다. 윤석열도 법률가고 이재명 대통령도 법률가고 조국도 법률가고 권성동도 법률가고 참 한국 언론에 이름이 굵직굵직하게 보도되는 사람들 태반이 법률가입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제가 별명을 하나 붙였습니다. 2017년 윤석열이 문재인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적폐청산이라는 개념에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수사하고 수사받은 사람이 자살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법률가가 아니라 법률 기술자구나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 박상수 변호사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만은 박상수 변호사 이야기는 인문적 바탕이 된 사람이 법률가가 되어야 한다. 그 인문적이라는 말은 역사, 문학, 그리고 철학 또는 예술, 스포츠에 소양이 있는 그런 어떤 인격의 밑바탕이 아주 튼튼한 사람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런 걸 갖춘 사람이 법률을 해야
법을 악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박상수 변호사도 이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 시험의 그 과목을 주로 이야기를 하면서 법률 기술자를 만들어내는 이 법학도 양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이 법률가를 교육하고 변호사나 검찰 또는 판사로 양성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교육과 시험 과목에서 세 가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법 철학입니다. 두 번째는 법 제도입니다. 법제사입니다. 세 번째는 국제법입니다. 이 법 철학, 법제사, 국제법은 이 역사 교육과 바로 직결됩니다. 그런데 그런 공부를 해도 이게 사법시험에 반영되지 않으니까 소홀하게 하는데 이게 바로 법률가의 교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국제법에 정통하지 않으면은 어떤 대법관처럼 건국하는 심정으로 징용공 배상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하여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갑니다. 아니, 대법관이 왜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합니까? 그만한 실력이 있습니까? 또 대법관에게 건국하라고 누가 의무를 주었습니까? 괜히 자기가 오만해가지고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외교관계를 악화시키는 그런 판결을 해놓고는 아주 우쭐하는, 이게 대법원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양 없는 기술자, 교양 없는 전문가는 위험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심 없는 전문가는 잘 훈련된 개와 같다. 양심 없는 전문가는 잘 훈련된 개와 같다. 여기서 양심을 교양으로 바꾸면은 교양 없는 법률가는 잘 훈련된 개와 같다. 그들이 붕어빵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 법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살벌하게 만든다는 이 박상수 변호사의 경고가 무사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하고 있는 각종 개혁이라는 이름, 개혁은 반드시 법 개정이라든지 법 제정으로 이어집니다. 을 보면서 앞날을 걱정하게 만듭니다. 지금 검찰 개혁을 한다는데 이게 정치인을 위한 검찰 개혁인지 국민 다수를 위한 검찰 개혁인지 범죄자를 줄이기 위한 검찰 개혁인지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검찰 개혁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들만의 검찰 개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실한 필요, 절실한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이 제도 개편은 매우 위험합니다. 제도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제도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행착오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만든 제도는 안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도는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함부로 부수고 검증되지 않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데 그 동기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을 잡아넣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은 그게 바로 지옥을 만든다는 겁니다. 박상수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 마지막 이 문장, 나는 이제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이 무섭고 두렵다. 나는 이제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이 무섭고 두렵다.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감사합니다.